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각 당을 출입하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막판 선거운동 분위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준엽, 박정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박정현 기자는 국민의힘을 각각 출입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이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유세 이재명 새나구 대 김문수 팝팜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어든 유세에서 양측이 밀고 있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먼저 새나구부터 어떤 뜻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직접 만든 말이라면서 서울 강북 유세에서 꺼내든 말인데요. 새나구, 새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새표가 부족하다는 기존 구호에 더해서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의 귀환을 막는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는 의미라고 이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인권 박탈, 그리고 일상적인 비상계엄과 군정, 그리고 이 나라는 제3세계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 정치 입문을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당선 시 할 일로 개혁보다 민생 회복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꼽기도 했습니다. 또 1인 미디어 중 책임성이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취재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자신이 너무 소통을 즐겨서 소통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도어 스태핑 방식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다며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나 질의응답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유세지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를 골랐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럼 김문수 후보가 외치는 팝파미는 무슨 뜻입니까? 팝팜이 바로 파도 미담뿐이라며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에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 도덕성을 부각하는 건데 김문수 오전 제주 유세에서도 온 가족이 재판을 받는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지금 현재 법인카드 때문에 또 유죄 판결받고 아들은 또 상습 도박에부터 그 욕설 인터넷상에 이렇게 하는데 온 범죄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김 후보 조금 전에는 긴급 기자회견도 열어 비상계엄 사태에 거듭 사과하고 당통관계 재정립을 비롯한 당 쇄신 방안을 약속했는데 선거 막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한 절연 의지를 내비치며 중도층에 손을 내미는 시도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연 김문수 후보는 이제 경부선 라인을 따라 부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마지막 유세 장소인 서울광장으로 옵니다. 서울광장은 대한민국 가장 중심부로 시민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 만큼 마지막까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겠다는 게 김 후보 캠프 구상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 일정도 한번 짧게 짚어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준석 후보 오늘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구를 골랐습니다. 이 후보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이 푸냐라 유세 장소가 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이준석 후보 캠프에서는 대구를 고른 이유를 두고 새로운 보수의 중심에 이준석 후보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 이 후보의 힘을 모아달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권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해화역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구의역 등을 돌았습니다. 차이를 이유로 구분하고 등급 나누고 차별하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강남역에선 여성 지지자를 만나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판세는 피가 마른다 대 대역전 기적 시작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판세 분석과 여론전도 치열한데요. 각 당의 판세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피가 마른다. 그만큼 차이가 근소해서 걱정스럽다는 뜻인 건가요?
네, 박수현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이 YTN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한 표가 절실하다는 선거 기조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석패한 경험을 되살려서 대외적으로 안심할 수 없다면서 조심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발목을 잡으면 되겠냐면서 그렇지 않을 정도의 표 차이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한두 해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국정에 전념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만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부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 사전투표에도 내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장을 다녀보면 지지자들도 손을 꼭 잡으면서 열성적 반응을 보이더라며 판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망도 전해주시죠. 국민의힘 최근 며칠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나 유시민 작가 설화로 중도층 표심이 크게 움직이며 지지율 역전,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레이스가 막판에 접어들며 그간 결집세가 다소 약했던 영남 지역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이번 대선 초반부터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빅텐트 전략, 결국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뼈아픈 지점으로 남게 됐는데요. 김문수 후보 자체론 본투표 직전까지도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후보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일화가 목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괴물 독재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광훈, 황교안 같은 계엄 극우 세력이 지원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란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지 않냐며 결국 유일한 범보수 진영 대안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막판까지 공방, 리박스쿨 대 사법거래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죠. 리박스쿨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와 연관성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신속대응단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2020년 당시에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 후보가 등장한다는 건데요.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는 유튜브,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네, 박 위원장은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물론이고 당의 누구와도 리박스쿨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이런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공작이 의심된다고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나 유시민 작가 발언 같은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과거 친이재명 사이트 DDD 리스트에 댓글 조작 정황이 있었다며 조작의 원조가 상대당의 프레임을 덮어씌운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편으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거래 의혹을 띄우며 역공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느냐며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면서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겠다고 원래는 했었고 뒤늦게 판결이 바뀐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사법농단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맹폭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 SNS에 글을 올려서 대법원이 당장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이재명 후보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법치 파괴이자 이재명의 괴물 독재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주장했는데 거듭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도 이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내고 맞받았는데요. 소통한다고 말한 바는 없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이 후보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 왜곡은 옳지 않고 또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